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의 첫날 보내드리는 첫 뉴스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 대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0명 줄어든 21명으로 추가 사망자는 13일째 0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날로 확산세이지만 유독 대만의 현 상황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없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경이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본부인 중앙유행병지휘센터는 이날 대만 내 감염자는 없었고 신규 확진자 21명은 전부 외국 입국자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입국 신규 확진자는 남성 15명, 여성 6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9명, 베트남 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집트, 라오스, 과테말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독일이 각 1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에서 70대로 다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21명을 더해 대만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17,050명이며 대만 내부 감염 14,600명, 국외 유입 2,396명입니다. 나머지 54명은 외국 친서남대와 항공기 유입 39명과 불명 1명, 조사 중 14명이라고 확인해졌습니다. 지휘센터는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입 이후 지금까지 대만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850명이며 이중 대만인은 838명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국외 유입 사망자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건수는 3,503만 842회분이며 인구 2,357만 명 대비 접종률은 1회 이상 79.99%, 접종 완료 69.0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률은 아직 1% 미만입니다. 지휘센터는 손 위생과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능동적 방역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는 신년 특집 기획으로 한국 대선과 코로나 팬데믹 등 새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현황 및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국일보 미주본사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LA와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내한인 밀집 광역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매체는 이번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 부분에 관해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설문의 응답자들은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당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고 당선 가능성도 윤석열 후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비슷하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앞선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에서 본인의 지지 없이 누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를 고른 응답이 38.7%인 반면 윤석열 후보를 고른 응답은 48.0%로 약 10%포인트가 더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한국 대선 투표권이 있다면 다자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39.0%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30.2%였습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8.1%의 선택을 받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5.8%였습니다. 김동연 무소속 후보라는 답도 0.6%가 나왔습니다. 또 한국을 가장 잘 이끌어갈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이 2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윤석열 후보라는 응답이 20.1%로 1.7%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다고 1월 1일자 한국일보 미주본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2022년 첫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년 들어 정치 집회 첫 번째이기에 그 집회에서 2024년 대권 도전을 발표할 것인가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집회가 애리조나주 플로렌스의 컨트리 썬더 페스티벌 그라운드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 표가 조금 넘는 차이로 선거인단을 빼앗긴 뒤 그랜드 캐년 주인 아리조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아성에서 빌 클린턴이 1952년 이후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을 뽑은 주였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몇몇 주요 접전지에서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바이든에게 대권을 안겨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애리조나 주의 가장 큰 카운티인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열린 2020년 대선에 대한 공화당의 후원을 받은 감사도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증거 없이 끝났습니다. 폴리티코 신문도 지난달 말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8%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주지사 후보인 카리 레이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카리 레이크도 트위터를 통해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로 오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의 2022년 첫 집회는 애리조나주 플로렌스에서 열릴 것입니다. 애리조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빨리 보고 싶어요라고 목요일에 공화당주 지사 후보인 레이크가 트위터에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애리조나 방문은 작년 7월 24일 2시간 동안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는 선거 전인 2020년에는 7번이나 그 주를 방문했다고 애리조나 공화당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1월 집회는 공화당이 의회를 다시 장악하기를 바라는 한 해를 시작한다고 공화당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마크 켈리 의원 자리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주 사법당국 고위 관리들은 지난달 민주당 상원의원인 켈리가 공공안전과 국경안보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달 초 공화당은 켈리를 이기기 위해 주일 라틴계 유권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선거운동위원회와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는 각각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겨냥한 광고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 2020년 선거 후에 완전히 비무장 시위날 기념일인 1월 6일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용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항응고제, 항우울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등을 일반 의약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 신장 및 간 질환자에게 투약이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초기 단계에서 증세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FDA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먹는 치료제입니다. 감염자의 입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용에 제한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새로운 성분인 니르마트렐비르와 HIV 치료제로 쓰여온 리토나비르입니다. 실제 알약도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니르마트렐비르 각 150mg, 총 300mg인 두 알, 리토바니르 100mg 하나를 복용해야 하며 1일 12시간마다 2번, 총 5일간 복용해야 합니다. 도중에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반드시 5일간 복용하는 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52억 9천만 달러의 팍스로비드 1천만 회분 구매 계약을 화이자와 체결했습니다. 팍스로비드 1회분은 약 530달러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구매 계약으로 조달한 1천만 회분을 자국민에 무료 보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화이자의 신속한 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 팍스로비드 생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올해 1월 중 25만 회분을 공급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10만, 20만 회분씩 공급됩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중증과 입원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사용 제한이 많은 팍스로비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팍스로비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비에 베케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면서
중증 발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원에 오지 않고도 투여할 수 있는 알약은 생명을 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구매 계약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화이자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입원 사망 위험을 최대 89%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팍스로비드는 이미 미국 배송을 마친 상태라며 승인만 나면 이달 중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때 홈쇼핑과 아마존에서 완판을 이룬 기적의 샴푸라고 소문이 났던 한국 내의 샴푸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29일 한국의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머리를 감기만 하면 머리가 염색된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원료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THB인 1,2-사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반대 의견이 없으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체인 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유럽에서도 지난 9월부터 알레르기 유발체인 THB가 담긴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체인 THB는 4주 만에 회춘으로 대박을 친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에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 예고가 나간 뒤 모다모다 회사 측은 즉각 식약처에 이 원료가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과불 화화합물인 소듐 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등을 비롯해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잔류성 오염물질 1,2-사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했습니다. 또 벤잘코늄 클로라이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 제품의 분사형 제형에 대해 금지함에 따라 화장품에서도 사용 제한 원료의 유형 제한에 포함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체인 1,2-사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 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됨에 따라 행정예고 개정 후 6개월 이후부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다모다 측은 유럽에서 알레르기 유발체인 THB를 금지한 건 연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다며 THB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땐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샴푸를 석 달간 쓰다가 최근 사용을 중단했다는 한 소비자는 머리카락도 뻣뻣해지고 약하게 탈모도 생긴 데다 두피도 계속 가려운 느낌이 났다며 개인차가 있겠지만 새치 염색 색깔인 갈변 변색도 선전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은 데다 무려 성분까지 담겨 있다고 해서 얼마 전 다른 샴푸로 갈아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용자는 염색약보다는 순한 성분일 거라 생각한다라며 아직 탈모도 가려움도 없고 효과를 보고 있어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국민은 중국을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12월 29일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1년 미중 갈등의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중국이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본 21.1%, 미국 6.3%, 러시아 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5개국 대상 호감도 조사에서는 미국이 66.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 12.4%, 러시아 12.2%, 일본 9.4% 순이었습니다. 북한은 6.6%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한국민은 미국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호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치 성향이 달라도 중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응답은 진보층 67.9%, 중도층 70.3%, 보수층 76.1%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위협국으로 꼽는 것에는
보수 중도 진보가 다 동의한 셈입니다. 이를 두고 통일연구원은 중국의 전랑 즉 늑대전사 방식의 외교를 통하여 강압적이며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대만 위협 등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홍콩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의견을 묻는 문항의 응답자의 69%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중국 내부의 일이므로 우리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문항엔 35%가 동의했고 23.5%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질문엔 동의 50.9%, 보통 42.5%, 부동의 6.6%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 측은 이러한 차이를 두고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인식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다른 별개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통일 방해 국가, 즉 가장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도 중국이 59.6%를 기록하여 1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일본 26.6%, 미국 19.1%, 러시아 0.6%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한국민들은 아직도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가장 큰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의식조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는 2021년 9월 28일 발표한 민간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 EAI와 일본 갤론 MPO가 공동 조사한 한국인의 대중 호감도 및 비호감도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조사한 공동조사에서는 한국인 1,012명,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은 나쁘다가 73.8%를 기록했었습니다. 2020년 59.4%에 비해 무려 14.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 일본 갤론 MPO 공동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로는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이 1위 65.2%,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가 2위인 43.8%를 차지했습니다. 이 또한 군사력, 경제력 등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타국의 강압적 공세를 펴는 중국의 전랑 외교를 비호감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 밖에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시진핑 등 중국 정치 지도자의 비호감 언행, 역사 갈등, 군사적 위협 등이 꼽혔습니다.